네, 이렇게 갯벌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실은 갯벌이 철새들에게는 엄청난 먹을거리가 풍부한 정말 뷔페 같은 그런 곳인데 사람이 실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갯벌에서 대표 선수 누구야라고 하면은 가무락조개. 가무락조개? 보통 이제 모시조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모시조개. 가무락조개는 이제 거무튀튀하고 까무잡잡해서 가무락조개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뭐 홈이나 쟁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갈서 같은 걸로 긁어대지 않습니까? 네. 조개를 잡을 때. 근데 이 가무락조개는 좀 까탈스러워요. 안 잡혀요, 그렇게. 구멍 하나하나를 뒤져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삽으로 파야 되는군요. 예, 가서 이게 볼록하고 올라오죠. 숨구멍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파야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많아야 되고요. 그만큼 획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서 가격이 비싸요. 아유, 귀한 놈이네요. 그래요? 반면에 맛은 기가 막힙니다. 해감만 살짝 해가지고 손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냥 맹물에 끓여도요. 예. 국물 육수가 어떻게 그런 매콤한 왜 주꾸미 볶음이나 낙지 볶음 같은 거 드실 때 혀하고 입술이 막 타들어가요, 막 아플 정도로. 근데 거기다 딱 진화시킬 수 있는 게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가무락조개 탕이거든요. 조개 국물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드셔보시면 뜨끈한 국물이 입 전체를 녹여주면서 이제 쫙 내려가죠. 맞아요. 그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모시조개 딴 거 안 넣고 그냥 청양고추만 송송 그렇죠. 썰어가지고 네. 그 국물만 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칼칼한 게 네, 그 살도 통통하고 그리고 그 속풀이 할 때 네. 국물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해장 쪽에는 또 대장간 것도 우리 동세 씨가 일가견이 있으시죠. 살 중에는 아마 조개살 중에는 아마 가장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네. 탱탱하고요. 네. 산지에 가시면 직접 체험을 하고 운 좋게 부녀 회장님 같은 분 만나면요 밥을 해주세요. 오, 조개 회장님을 찾아야 돼요. 조개로 밥을 해주시는 때 그냥 처음부터 넣는 건 아니고요. 뜸 들일 때 예. 밥이 부르르 한 소끔 끓어올리기 시작하면은 네. 솥밥에 뚜껑 살짝 열고 씻어놨던 손질해놨던 그 가무락조개를 한 주먹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놔요. 껍데기 채 이렇게. 껍데기 채 집어넣어요. 그 조개 향이 밥안 전체로 퍼지니까 양념장만 하나 살짝 만들어 놓으면 밥을 넣어가지고 껍데기에 묻은 밥을 떼먹는 그 재미가요 기가 막혀요. 맛있겠다. 네. 우리 쪽에도 좋은데 예. 저는 강화도 하면 아무래도 밴댕이회잖아요. 밴댕이. 그렇죠. 근데 이 밴댕이회를 뭐 등급을 굳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상위 등급은 저는 밴댕이 구이가 아닐까.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성질이 급해서 밴댕이 소갈딱지지 내장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내장이 이만큼이면 적은 거는 아니야. 아 이거 배에서 먹는다고 딸내미가 상추도 안 줘. 응? 마늘 상추도 안 줘. 그 녀석을 이렇게 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고등어나 이런 생선들처럼 이렇게 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가시를 등 쪽에 있는 가시를 젓가락으로 쭉 밀어내고 네. 배 쪽에 있는 내장하고로 쿡 찌른 다음에 쭉 빼내요. 그리고 전체를 든 다음에 네. 하모니카 불듯이 이렇게 살을 이렇게 훑어내리면 구이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음력 5월이 산란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맛있다 그러냐면 5월에는 농어하고도 안 바꿔 먹어. 그 정도로 고급스럽고 맛이 기름지고 풍부합니다. 아, 음력 5월이요? 네, 음력. 음료고. 그럼 6월경이죠. 아, 그러면 안 그러니까 돼요. 지금 이제 살이 슬슬슬슬 오르기 시작을 하죠. 매일매일 살이 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 궁금한 게요. 좀 잘 토라지고 속이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정말 밴댕이 속이 그렇게 작나요?
어부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 배를 몇 번 타봤는데 어부님들께 여쭤봤더니 밴댕이가 살아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물 안에서 잡히면 죽어요, 이미. 네.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펄떡이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소갈딱지 그러니까 무슨 뭐 내장이 막 이렇게 좀 요만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덩치에 비해서 내장은 큰 편이고요. 네. 오히려 생선이니까 대가리가 되게 작아요. 네. 조망만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생선을 보면은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어유 비율이 좋은데요? 예. 얼굴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요. 이게 사실 뭐 요새 사람으로 치자면 굉장히 비율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근데 아마도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하니까 담는 그릇이 작아서 아마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장이 아니고 뇌 쪽으로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이겨. 결국 죽는 거잖아요. 네.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잡혔구나 에이, 이렇게 죽는 거. 네. 갯벌새우 특히 강화새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좋은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강화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문석 선생님이 이렇게 강이 세 곳이 흘러내려오고 퇴적층이 생기고 바다를 만난다 그랬는데 보통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쪽에서는 먹이 활동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해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지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껍질은 부드럽고 연하고 깨물면 단물이 쫙 흘러요. 그래서 아까 다행이다. 보셨던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배 위에서 드시는 것도 맛있을 텐데 네. 제대로 손질해 놓은 거 접시에다 이렇게 딱 담아서 내놓잖아요. 꽃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으면 새우꽃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우와. 그 녀석들을 그래서 꽃새우라고 하죠. 그래요? 먹는 방법이 이제 그 소스를 보통 3가지 정도 주는데 처음에는 네. 기름 소금장에 살짝 찍어서 새우를 드셔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짠맛만 살짝 도는데 이제 풍미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다음 이제 간장에서 넣어서 먹어보고 앞접시 달라 그래갖고 초고추장 듬뿍 짠 다음에 한 숟가락 넣고 비벼가지고 비빔새우로 한번 드셔보시면 나오기 싫어요. 허리띠 풀고 싶어 막. 그 정도예요. 가기 싫어 진짜. 꽃새우 튀겨서도 단맛은 먹어봤는데 튀김도 맛있었어요. 기가 막히고요. 거기 이제 맥주 안주로 넣죠, 튀겨 먹으면. 약간 이 시간만 뜨거움하게 되면- 해가지고. 그렇죠. 이 시간만 되면 임 선생님은 맥주 얘기할 거예요. 목이 괜히 따끔따끔하고. 땡기시나 봐요. 자, 갯벌로 본 강화도 역시 뭐 맛도 베스트고요. 풍경도 베스트인 것 같은데 우리 김인호 가이드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나들길. 그렇죠. 사실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많이 이제 드셨을 테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유적 부분을 이제 보러 가셔야죠. 그 코스 중에 대표적인 코스가 1코스하고 2코스입니다. 네. 1코스는 주로 이제 고려 시대의 유적지들이 주로 많이 이제 널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코스는 조선 후기에 그 유적지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곳부터 먼저 사실 보셔야 됩니다. 예, 아,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그럼 이제 역사 나들길을 한번 나서 봐야 될 텐데 1코스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그러면? 1코스는 심도 역사 문화길이라고 해서 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심도라는 건 뭐냐면은 강화도의 옛 이름이 사실은 심도입니다. 오. 그래서 이 도자가 섬도자가 아니고 수도할 때 그 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가 수도였다 좀 의아스럽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몽진을 한 거죠.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몽골은 더 이상 이 강화도를 쉽게 침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사실 수비의 이제 목적으로. 수비의 목적이긴 한데요. 당시에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몽골군이 내륙에 주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책을 이렇게 싹 멋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몽골은 징기스칸 이래 이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강도 건너야 됐고 그랬는데요. 그 강을 건널 때는 이 양가죽으로 이렇게 그 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강을 건너고 그랬거든요. 도화 그래서 작전을 하네요. 이 친구들이 꼭 물을 무서워했던 건 아닌데 여기로 이제 옮겨오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방어 면적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일단 물이 있기 때문에 건너게 되려면 병력이 쪼개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방어하기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고요. 몽골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그 방법을 쓰냐면 중국 공략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현지인들을 이제 그 징용을 해가지고 배를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고려 해군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자체 입지가 굉장히 방어하기 유리해서 수도를 옮겨온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 산성이 그만큼 또 이게 초롱성 같이 천의 요새였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야,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역사가 아파요. 담겨있는 네. 1코스. 예, 나들길인 것 같은데. 자, 혹시 이 코스는 또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 코스는 이제 호국 돈대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돈대. 돈대가 뭐예요? 그럼 그 돈대라고 얘기하는 건요. 쉽게 생각하시면 해안 초소인데 좀 큰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안 부분을 이제 그 지켜보면서 적이 오는 것을 그 방어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돈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앞으로 돌출돼 있는 지역에 항상 돈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유독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다 평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 높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성벽을 다 쌓아 그렇죠. 사각형으로. 사각형. 그래서 적의 침입을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둔 곳이죠. 그곳에는 어떤 전투들이 좀 펼쳐졌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돈대나 보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했던 건 조선 후반기에 있었던 이른바 병인양요, 심리양요라고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 두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야, 병인양요, 신미양요 나오네요. 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김인호 교수님의 역사 시간 저희가 또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될 것 특강 같아요. 한번 듣는 거예요. 아, 이거 특강이라고. 이거 밑을 쫙 그어가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병인양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백목을 던져야죠. 그렇죠. 예. 네. 밑줄 짜. 사실 이제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단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양요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서양 오랑캐가 벌렸던 소요라는 소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소요를 일으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용어로 붙인 거고 병인년과 신년에 각각 벌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병인양요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병인년은 1866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대원군 정권 치하였는데요. 이 대원군 정권은 그 외국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막는 세국 정책. 폐쇄적인 세국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체제의 위협으로 등장이 뭐였냐면 서학, 즉 천주교의 유입이었습니다. 조선 시 그 내내 그 사회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가까운 신자가 벌써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는 천주교 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조선의 그 이념상 효를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네.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거고요. 용납이 안 두 번째는 이 천주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임금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을 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붙잡아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9명이나 이제 그 처벌을 됐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함대를 구성해서 이 쳐들어온 것이 병인양요입니다. 그런데 이 병인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그 평양에 배가 한 척이 도착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국 배였어요. 바로. 그 이름은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 제너럴 배입니다. 셔머너. 아, 사실은 들었죠. 군함은 아니죠. 상선이었습니다. 잘 알아요? 예. 제너럴 셔머너. 남자들 이게 김유진 학생 아는 거 나왔네. 제너럴 셔머너.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제너럴 셔머너. 이 배가 아마 조선까지 오게 된 건 이제 통상 때문에 오게 된 건데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제너럴 셔머너가 와서 우리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이걸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게 1871년, 12년에 이제 그 군함들을 파견을 해서 무력 응징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죠. 사실 아마 1차적으로 배상을 받고 무역 교섭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긴 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선 쪽에서 이제 군함이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포격을 날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지진부터 포격을 하기 시작해서 위에 이제 그 덕진진까지 포격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포는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예, 미국 군함의 포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성보에 드디어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우리의 이제 그 정예 부대, 그다음에 강화도 지역에 있는 지역 수비대하고 같이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부대가 밀집해서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군이 이제 이곳에 상륙을 한 거죠. 양쪽이 이제 비슷한 병력 수였는데 사실은 너무 무력적으로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부분이 전사하고 한 20명 정도만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 전사자가 한 350명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참히 깨졌던 어떻게 보면 비극적 사건이기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강화도에 침략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강화도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요지인 것은 사실 이 강화도가 위치 자체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한강, 그 다음에 임진강, 예성강 그 입구에 사실은 그 바다 쪽 나가는 입구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세금을 실은 또는 모든 이제 물건을 실은 배들이 이곳 강화도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세력 같은 경우는 이 강화도를 막고 있으면 수도였던 한양 내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을 막고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한양을 바로 쳐들어가기엔 병력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곳을 막는 곳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네,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많이 치러야 했던 곳이 또 강화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인호 가이드의 역사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률, 심리학률을 통해서 역사와 얽힌 나들길도 둘러봤고 또 갯벌, 또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이제 나들길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네. 예. 혹시라도 또 추천해주고 싶은 나들길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14코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14코스는 제가 수현 씨에게 저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어머님 모시고 갈 수 있는 추천길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충분히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어머님하고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조건이 있는데 우선 남자를 하는 사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령 첫사랑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 너무 첫사랑. 예쁘다. 강화도령 첫사랑길. 네. 네. 강화도령 첫사랑은 강화도령은 누구냐면은 철종 임금에 이끌어서 이제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그 강화도령이 첫사랑을 나눈 양순이라는 처자가 있습니다. 그 처자와 같이 손잡고 거닐었던 그 길, 그게 강화도령 첫사랑길이에요. 뭐 어떡해요. 그럼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시는 거죠, 그럼? 못 가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저 언젠간 반드시 필히 꼭 가보겠습니다. 인증 사진도 꼭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정말. 네. 거기 가시면은 인증. 네. 마스코트가 있어요. 강화도령과 그리고 그 양순이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만드는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남자친구가 꼭 하트를 만들고 인증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두루 참 좋은 나들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이제 갯벌도 좀 체험해보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역사 코스를 또 쭉 둘러보면서 나들길을 걸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곡 찾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여행이 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바로 부여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쫙 갑니다.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못 입어본 교복을 이렇게 입혀주시고 해서 자체 반사판 같이 이렇게 까기 때문에 얼굴이 더울 때 화사해 보이거든요. 좀 전보다. 저 카라가 넓어서 반사판 역할을 해줘서 그렇지 저거 접으면 내가 바로 뭐라고? 뭐라고 나는 오랑캐다.